오늘은 제가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나를 원래 좋아하던 사람은 평생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무자비한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원수에게조차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 개쩌는 칭찬 기술 4가지인데요. 요즘에 보면 이 칭찬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칭찬을 생각 없이 무작정 남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를 노잼으로 보거나. 칭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3자 칭찬입니다. 이거는 원래 진짜 제 필살기인데 제가 이걸로 진짜 사람 한두 명 꼬신 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제가 이 기술을 쓰고 저한테 안 넘어왔던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그런 기술인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야 땡땡이한테 들었는데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선배가 수학을 엄청 잘하신다고 땡땡 선배한테 들었어요. 저희도 수학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땡땡씨 일처리가 엄청나다고 김 팀장한테 익히 들었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호호호. 자, 여러분이 만약 주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날 하루 동안은 아주 기모찌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칭찬을 해준 이 땡땡이라는 사람, 이 땡땡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굉장히 호감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상대 면전에 하는 칭찬보다 뒤에서 몰래 하는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인 법이에요. 상대 면전에 하는 칭찬보다 뒤에서 몰래 하는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임. 그러니까 뒷담이 아니라 뒷미담인 거죠. 앞에서 하는 칭찬은 물론 좋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상대가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관계에 따라서 왜 얘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나한테 뭐 얻고 싶은 게 있나? 뭐 의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에서 하는 칭찬을 아주 기깔나게 잘하는 이 테크닉도 제가 뒤에서 몇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앞에서 칭찬을 아무리 잘해도 근본적으로는 뒤에서 하는 이 제3자 칭찬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3자 칭찬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제3자 칭찬이 참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새로 알게 된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 때, 새로 알게 된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 때 아직 약간 서먹서먹하고 안 친한데 조금 더 빨리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과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슬쩍 제3자 칭찬을 흘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제3자로부터 본인의 칭찬을 듣게 됐을 때 저에게 좀 더 빠르게 친근감과 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 제3자 칭찬을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직장이나 친구들 그룹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두 번째, 직장이나 친구들 그룹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의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엄청 칭찬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느껴본 그 오묘한 감정이었는데, 막 뭔가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혼자 막 그냥 베베 꼬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죠. 이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칭찬의 힘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때 제가 이 제3자 칭찬이라는 걸 뭐 기술 이름처럼 명명하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또 실제로 제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상담해드렸던 많은 분들이 이 제3자 칭찬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거든요. 다들 본인을 싫어하거나 관계가 안 좋은 직장 상사, 동료들을 이 제3자 칭찬을 통해서 전부 감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번도 이거를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의 없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직장 상사라던가 뭐 어떤 모임 안에 있는 특정 친구라던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칭찬을 같이 속해 있는 집단 속의 제3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다녀보세요. 또 너무 오버하지는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해주기 시작할걸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을 더 이상 싫어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에는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바로 내 통제권 밖에 있다는 거죠. 단점, 내 통제권 밖에 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자발적으로 말을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칭찬이 당사자한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씨를 뿌려놓듯이 뿌려놔야 됩니다. 여기저기 씨 뿌려놓듯이
뿌려놔야 됨. 그러니까 칭찬 농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 농사.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여유롭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언젠가 그걸 다 수확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것만 잘 뿌려 넣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뭐 나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 칭찬할 생각 자체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마냥 싫어만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걸로 적어도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들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3자 칭찬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간헐적 칭찬입니다. 칭찬은 절대로 자주 하면 안 돼요. 칭찬을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칭찬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칭찬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에 생각 없이 칭찬을 남발하거나 뭐 딱히 칭찬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도 나도 아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빈말 칭찬을 자꾸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칭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를 마냥 찍어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평소에 뭐 말수도 많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사소한 칭찬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애초에 리액션도 별로 없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특정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칭찬도 아니었고 그냥 툭 던지듯이 한 말인데 저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빈말을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작은 칭찬에서 진심이 느껴졌던 거죠. 별거 아닌 칭찬이었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간헐적인 칭찬의 맛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뭘 좋아할지, 어떤 걸 인정해 줄지 막 생각하게 되고 그 친구 한번 웃기려고 생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은 반드시 간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칭찬의 가치가 높아져요. 뭐 얼마나 간헐적으로 해야 되냐, 그 기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에 박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에 박한 사람, 또는 제가 누구 칭찬하는 걸 쉽게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미지? 이 정도 이미지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다 칭찬할 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칭찬 안 할 때 그럴 때 해줘요. 남들이 다 칭찬할 때는 하지 말고 아무도 칭찬 안 할 때 할 것. 그럼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얘가 평소에 빈말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해야 된다, 항상. 자, 세 번째는 미시적 칭찬이에요. 일반적으로 칭찬 화법은 크게 거시적 칭찬과 미시적 칭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시적 칭찬과 미시적 칭찬. 거시적 칭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잘생겼다, 예쁘다, 몸 좋다, 똑똑하다, 착하다, 귀엽다, 뭐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칭찬 말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다거나 감동할 만한 수준으로 기쁘진 않아요. 보통 약간 뭉뚱그려진 표현이라서 특별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칭찬을 쪼개서 조금만 더 작은 단위로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너 몸 좋다 대신에 와, 이 새끼 팔뚝 좀 봐 라던가, 야, 너 이거 어깨가 왜 이래? 이거 뭐 종양 생긴 거 아니야? 이 근육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칭찬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그냥 똑같은 몸 좋다는 칭찬인데 느낌이 좀 다르겠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시적 칭찬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칭찬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좋아요. 디테일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좋다. 그러니까 일단 칭찬할 요소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요소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듣는 종류의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칭찬을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낄 거고 기분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간접적 칭찬입니다. 이거는 칭찬하지 않고 칭찬하는 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상대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는 질문하는 것. 그 특정 분야는 상대의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와 연관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하는 행위에는 그 자체로 상대의 전문성과 지식 또는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상대의 전문성과 지식 또는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꼭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뭐 학원 숙제든 뭐 문제집에 있는 거든 여러분한테 수학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뭔지 알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나한테 이 수학 문제를 물어본 행위 자체가 나의 수학 실력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간접적인 칭찬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 웨이트 운동을 한 지 오래된 몸 좋은 친구한테는 운동이나 식단에 관한 질문을 하면 좋아할 거고, 옷을 잘 입는 친구한테는 나 이런 느낌의 바지 좀 살라 그러는데 괜찮은 브랜드 추천 좀 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신나서 대답해 줄 거고, 요리가 취미인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땡땡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너는 이거 양념 어떻게 해? 라고 카톡을 보내면 바로 그냥 GPT 마냥 양념 레시피를 정리해서 보내줄 거예요 아마.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있는 구절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나은 점을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다. 딱 이 구절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접적인 칭찬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3자 칭찬. 상대 면전에 하는 칭찬보다 뒤에서 몰래 하는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 간헐적 칭찬. 칭찬에 박한 사람이 되고 가끔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세 번째, 위시적 칭찬. 칭찬은 쪼개고 쪼개라. 디테일이 진정성을 만든다. 네 번째, 간접적 칭찬. 상대의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에 대해 질문하거나 조언을 구해라. 상대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